독일은 학비가 공짜라던데?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교대에 온 것을 후회하게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교육부 장관이 돼보고 싶기도 하고 교사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초등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바로 유학을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교대를 다니거나 사대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저는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틈이 없었어요.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문제를 풀 때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제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야 비로소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나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사라는 진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공이다 보니까 다른 진로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유학을 준비했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교사를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을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내가 괜히 힘든 길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겪었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면 여러분들도 진로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등교사에 대한 진로를 생각을 한 것은 재수가 끝나고 원서를 접수했었을 때 그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제가 경제학과를 가서 경제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수를 끝내고 나서 생각이 든 게 뭐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한두 문제 차이로 대학의 극간이 나뉘는 이러한 경쟁에 참여해야 되나. 내가 일반 대학교를 가면은 또 이러한 경쟁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대가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준비했었을 그 당시에는 교대를 진학을 하면은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 쉽다라고 알려진 시기였어요. 게다가 제 입장에서도 직업적인 안정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대를 진학을 하는 게 나쁠 게 없는 아주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렇게 재수 때 교대를 지원을 하는데 제가 교육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면접에서 광탈을 하고 삼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삼수 때 교대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어서 이제 교대에 입학을 하게 돼요. 교대에 입학을 하면서 저는 학창시절 때 해보고 싶었던 거, 과외도 해보고 싶었고 대외 활동도 해보고 싶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었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하게 됩니다. 과외도 4개를 했었고 동아리도 4개를 했고 그리고 술약도 거의 매일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유럽도 혼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뭔가 허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대학에 왔나? 뭐랄까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바쳐가면서 입시를 했던 게 과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마음을 바쳤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이 되어서 저는 신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블로그 쓰기와 책 읽기예요. 사실 책 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책 읽기를 정말 싫어했어요. 책 읽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예찬을 하잖아요. 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전 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그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따라보자 라는 생각에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정말 양적 독서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이라면 읽지 않을 것 같은 책을 마구잡이로 읽고 그리고 많이 읽을 수 있는 책 있잖아요. 쉬운 책들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읽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 1학기를 보내면서 다른 진로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는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대학에서 학부사 기자도 했고 연극 동아리도 했고 그리고 갖가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내가 한번 직업적으로 기자가 돼보는 건 어떨까?
연극을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연극 배우가 돼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내가 대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마케터가 돼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시기가 2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과 2학년 2학기 때 제가 지금 이 진로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인물 3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게 한 번에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헤르만 헤세, 두 번째는 파울로 프레이리, 세 번째는 강남순 교수님입니다. 제가 태국 여행을 이제 친구와 가면서 데미안을 들고 가요. 그때 의도적으로 이제 책 읽기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이제 데미안을 여행지에서 읽었는데 사실 그때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뭔가 뭘 말하고 싶은 거인지를 제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인지 상태로는 이해를 못하겠다. 내 독해력으로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작가가 말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끌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헤르만 헤세의 모든 소설을 독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헤르만 헤세에 푹 빠져있던 시기인데 그때 제가 헤르만 헤세한테 배운 게 내 자신에 집중하는 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 저는 그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이제 헤르만 헤세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자는 파울로 프레일인데 제가 아까 경쟁에 대해서 정말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과 연계지어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혐오했어요. 저는 학교를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경험이나 감정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거, 좀 더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이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울로 프레이리는 이러한 저에게 그래, 네가 학교 싫어해도 돼, 너 학교 비판해도 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학교를 무조건적으로 예찬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학교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이 정당한 문제의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강남순 교수님인데 제가 로스쿨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강남순 교수님이 대강당에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삶과 연결시키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공부를 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라는 생각과 함께 공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다, 나도 공부를 해서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3학년이 되면서 이제 3학년은 교대생들에게 거의 마지막 학년이랑 같은 학년이에요. 왜냐하면 임용고시를 이제 4학년 때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시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3학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임용고시를 봐야 할까? 사실 1, 2학년 때 다양한 진로를 탐색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임용고시가 과연 나에게 맞는 시험인지, 그리고 내가 무작정 보겠다고 볼 수 있는 시험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대를 다니다 보면은 암기 위주의 수업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워요. 그래서 교사가 된다면 암기 위주의 수업이나 아니면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에 대해서 기피하라고 이제 이러한 수업을 정말 많이 듣는데,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용고시가 지식의 암기가 8할 이상을 차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차 오염이냐 식중독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 저는 그것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필요한 지식이지만 1년을 제 몸과 마음을 가르면서까지 투자해야 하는 지식인가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학자가 지식의 위계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암기된 지식은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는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적 평가, 이러한 위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이론이 지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맥락 없이 암기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면
어느 순간 싹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암기했고 과연 그 지식이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식을 무작정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임용고시가 그러한 시험이다 보니까 더욱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3학년 1학기 때 2달간 독일 여행을 떠나요. 한 달은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문화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두 번째 달에는 베를린에서 한 달 살면서 독일어를 ABCD부터 배우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외국어 고등학교 독일어과를 나왔는데 그때는 독일어가 너무 싫었어요. 독일어를 항상 6등급, 7등급, 어떨 때는 8등급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왜 애들보다 독일어를 못하지? 왜 나는 애들처럼 언어에 재능이 없을까? 라는 회의감도 들었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꼈고 무엇보다 열등감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열등감을 극복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걸 웬걸? 독일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독일어를 공부했고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도 우리 대학 최초로 제가 독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렇게 임용고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늦추고 이젠 독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독일어에 푹 빠져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총동원해서 유튜브도 보고 애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동화책도 보고 연극도 보고 정말 갖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독일어를 하루에 7시간이나 8시간씩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독일 대학에 갈 수 있는 독일어 성적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 독일에서 한번 유학을 해볼까? 독일은 학비가 공짜라던데? 이러한 생각과 함께 플랜 B, C, D, E, F, G 였던 것이 플랜 A가 되고 임용고시가 이제 플랜 B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독일 대학원 입시를 계속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이와 함께 학비 유학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진로 탐색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차원에서 대외 활동이나 학교 활동을 꽤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국비 유학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스펙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어나 독일어가 아주 출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성적이 아주 학점이 높은 것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유학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학금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입시를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 대학에서 교육학과에서는 제 전공을 교육학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등교육은 교육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독일에서 이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없다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교대에 온 것을 후회하게 돼요. 제 전공이 교육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운이 좋게도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지금 제가 있는 튜빙겐 대학교에서는 제 전공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지금 튜빙겐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독일어를 시작하고 그리고 교환학생에 가서 독일어를 열심히 파고 그 전까지는 독일 대학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어떠한 직업을 가질까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지 내가 독일 대학원에서 교육을 계속해서 공부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은 정말 비교적 최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굳이 나 무조건 A 할 거야 라고 정해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사 안 하고 그럼 뭐 할 거냐? 너 그럼 다른 선택지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쩔 때는 학자가 돼서 원 없이 공부를 하면서
나를 발전시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다가도 교육부 장관이 돼보고 싶기도 하고, 현장에 다시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고 싶기도 하고, 정말 갖가지 직업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정답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답은 없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끌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에 진심을 다해서 사는 것. 저는 이러한 것들을 대학에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말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수님들께 많은 지식을 배우기도 했지만 삶의 자세를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학문 세계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들으면서,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엇을 하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직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교사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강요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그 분야에 직접 발을 담궈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